인류의 발전은 화석 에너지와 함께 해왔습니다. 산업혁명 시기 석탄이 첫 주자로 등장한 이래 석유와 천연가스는 잇따라 인류 역사의 새 장막을 열었습니다. 인류는 불과 300년 만에 에너지의 75%를 화석 연료를 통해 얻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구는 경고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Less and less environmental impact means a brighter future for our region, for our area. We want to keep that lake blue, and we want to do everything we can to do that. 인류가 눈을 돌린 차세대 연료는 값싸고 깨끗한 원자력 에너지. 그러나 불행하게도 위험했습니다. 인류는 미래 세대를 위해 또다시 제3의 에너지를 찾아야 하는 운명에 처합니다. 현 세대가 갖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의 분위기대로 간다면 인류 전체의 미래가 없게 되는 거죠. 깨끗하고 안전하며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찾기 위한 여정. 우리는 과연 꿈의 에너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인류는 수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얻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물질에서 수소를 얻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냈죠. 석탄이나 석유를 태울 때 나오는 수소를 모으거나 천연가스에 고온의 압력을 가하거나 물을 전기 분해하는 것. 석유화학 기업과 제철소에서는 부생수소라고 하는 수소를 부수적으로 얻고 있습니다. 원유를 정제하다 보면 납사라는 제품이 나오는데 그 납사에서 탄소와 탄소와 결합이 있는데 이것을 탄소와 탄소 1중결합을 2중결합으로 할 때 그 이전에 달라붙어 있던 수소를 분리를 시킴으로써 방향족이 되는 과정이고요. 분리된 수소는 나와가지고 부생수소가 되는 겁니다. 제철소에서는 윤곽로 쇳물 추출용 원료 하나인 코코스를 제조하는 과정 중 COG라는 부생가스가 발생됩니다. COG 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질소, 수소 등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주 성분이 수소로 약 56%의 함유를 하고 있습니다. 부생수소 1kg의 생산 가격은 2,000원. 쉽고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진 반면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이 오염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수소를 얻는 또 다른 방법은 천연가스를 개질하는 것. 도시가스가 CH4로 되어 있잖아요. 아주 고온 고압인 수증기로 이 LNG를 이렇게 이제 분사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타지 않고 그냥 C와 H로 분리가 되는 거죠. 그것을 LNG를 개질시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산화탄소 형태로 분리돼 나오는 탄소. 1kg의 수소를 만들 때마다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는 8.6kg. 석유나 석탄을 태우는 것과는 달리 다른 대기오염 물질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생산 가격은 1kg에 3,0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2배 정도 비싼 편입니다. 가장 비싸지만 또 가장 친환경적인 방법. 바로 물을 전기 분해하는 수전의 기술입니다. 물 속에다가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을 넣고 전기를 이렇게 통해주면 물이 H2O잖아요. 그게 수소와 산소로 이렇게 분리가 돼요. 가장 궁극적인 방식이지만 수전의 기술을 완전히 개발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소 생산 기술은 숙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네, 저희 선라이즈 그룹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물을 연료로 만드는 기술, 제노가스인데요. 이것은 친환경, 미세먼지가 없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무한에너지 생산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 기술은 어떤 원리와 또 어떤 개념으로 개발이 되었을까요?
반응이 일어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를 제공을 하면 둘이 반응을 하고요. 외부로 열로 방출되고 그런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응을 한 후에 물이라고 하는 화합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수소와 산소의 에너지 합보다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더 낮아요. 즉 에너지가 안정화된 거죠. 그래서 자연계에서는 그 수소와 산소라는 물질이 물이라는 물질로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해를 시켜보면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의 부피비가 2대1, 즉 입자수가 2대1로 얻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 2분자는 수소 2분자와 산소 1분자로 분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실험 결과를 통해 비금속 원자들이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면서 형성되는 결합인 공유결합에 참여한 원자 수도 알 수 있는데요. 물 1분자를 구성하기 위해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의 수도 2대1로 결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물의 전기분해 과정을 화학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개발한 제노가스 시스템은 전용 수소 엔진 또는 HHO 엔진뿐 아니라 기존의 LPG 또는 LNG를 사용하는 모든 엔진이 사용할 수 있는 합성가스 MOH 가스를 생산합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기존의 발전이나 산업용 엔진 인프라와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도 새로운 친환경 무공해 연료를 사용할 수 있고 경제성과 산업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입니다. 특히 온사이트 방식으로 필요할 때 생산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적용해서 생산 비용과 설비 비용, 운영 비용이 저렴하고 연료의 저장과 운송이나 유통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수전해, 즉 물의 전기분해 효율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전기분해의 경제성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선라이즈 그룹은 물을 연료화하는 제노가스 생산 기술을 기반으로 그린 수소 터빈 발전소,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의 그린 수소 공급 사업, 또 무공해 청정 소각장 연료 공급 사업, 태양광 그린 수소 발전소 사업 등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노가스 생산 기술은 전기전도성 나노플라스틱 셀과 초음파를 이용해서 아주 적은 전력으로 가스를 생산합니다. 여기서 생산된 가스는 엔진이나 터빈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생산된 전력은 다시 가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는 전력은 전력을 판매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노가스 시스템의 구성은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마이크로 클러스터 리포머, 즉 물 개질기와 수전해기, 그리고 가스 혼합기와 분사기, 그리고 가스 분해기, 그리고 마이크로 터빈, 이렇게 5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산된 가스는 바로 가스 터빈이나 엔진에서 사용할 수 있고,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일 경우에는 가스 분해기를 통해서 수소와 산소를 분해해서 각각 수소 연료전지에 공급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물입자 변환기, 즉 개질기를 적용했을 때 전기분해 효율을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효율이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노가스를 이용한 터빈 발전의 개념입니다. 친환경 무공해 연료인 물을 전기분해해서 가스를 생산하고, 그 가스로 터빈이나 엔진을 가동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엔진이나 터빈에서 생산된 전기는 일부는 다시 가스를 생산하는 전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 생산 비용은 0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는 전력은 전력을 송출할 수 있습니다. What you're about to see is a demonstration of our working proof of concept of our twin-stroke compressionless engine. You'll notice this engine hasn't got any muffler system at all. We believe when we finish developing this engine, it will be ultra quiet. Our engine cycle does not draw in and compress air. We do not combust in nitrogen, so we do not produce nitrogen oxides. We do not burn carbon, we do not produce any carbon emissions, we do not produce sulfur oxides. This engine runs on hydrogen and oxygen. 경기도 화성시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가 있습니다. 수소를 이용해 전기와 난방용열을 생산하는 친환경 발전소인데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아 궁극의 친환경 원료로 전 세계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개발 중인데, 정작 이 발전소는 지금 파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박경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도시가스에서 뽑아낸 수소를 산소와 결합시켜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와 열을 생산해냅니다. 경기그린에너지의 수소 연료전지 스택은 한 기당 발전 용량이 2.8메가와트나 됩니다. 수소 전기차 넥소에 들어가는 스택보다 30배 더 큰 수준입니다. 경기그린에너지는 총 21기의 스택을 갖춘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동 중인 스택은 15기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수명이 만료돼 출력을 100%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엔 설비를 고쳐가며 급한 물을 꺼왔지만 설상가상으로 스택 공급업체인 포스코 에너지와 맺은 5년간의 장기 유지보수 서비스 계약은 지난달로 만료됐습니다. 지난달을 마지막으로 포스코 에너지와의 장기 서비스 계약이 종료되면서 경기그린에너지에는 이처럼 발전을 멈춘 연료전지 발전기가 6기나 됩니다. 90%를 웃돌던 이용률은 현재 4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약 갱신 조건을 놓고 줄다리기를 지속해온 경기그린에너지는 포스코 에너지가 요구한 유지보수 비용 인상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경기그린 입장에서는 정상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포스코가 마지막에 제안했던 운영기간 5년, LTSA 금액 10억 요구안을 저희가 전부 다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포스코 에너지 측은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해 묵묵부답입니다. 연료전지 부문에서만 3천억 원이 넘는 누적 적자를 기록하며 한때 매각설까지 나올 정도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경제성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점유율 1위인 포스코 에너지의 수소 연료전지를 사용하고 있는 발전소는 경기 그린에너지 외에도 25곳이 넘는데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습니다. 수소 경제 시대를 열어 차세대 먹거리로 만들겠다던 정부는 정작 민간 기업의 일이라며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포스코 에너지가 사업에서 손을 떼면 외국 기업들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국내 기술력은 뒤처질 것이라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경민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의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가 추진됩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 개발청 등 22개 기관은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부터 클러스터 구축까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산업부의 수소 클러스터와 국토부의 수소 시범도시에 잇따라 선정됨에 따라 수소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초과한 운송수단에 부과하는 세금인 탄소세를 매기는 나라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협정을 체결한 전 세계 195개국은 많게는 65%에서 적게는 20%대에 이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친환경 운송수단을 개발하는 기업, 그리고 그 기술에 투자하는 나라는 많아질 전망입니다. 수소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개발한다면 미래에 생길 부담금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부품을 수출해 무궁무진한 먹거리를 얻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 독일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전의 생산이라든가 뭐 또 고효율의 액화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기술이 좀 앞서 있는 수준인 거고, 우리는 이제 활용 측면에서 이제 수소 자동차라든가 연료전지 발전소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좀 앞서 있는 형태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 그럼 남이 다 해놓은 거 기다리면 결국은 우리가 결국은 선진국을 또 따라가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항상 남이 한 것만 따라해만 되냐. 저는 그건 아니죠.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무모하리만큼 수소차로 끌고 나가는 것은 그만큼 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기술도 가지고 있고
또 그만한 우리가 인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And when you talk about transformational technology, it doesn't happen as quickly as people think. Just as they did with cell phones and they did with high-definition televisions, the flat-screen TVs, you reach a tipping point. And we believe that is to be the future. Will it happen overnight? No. But will it happen? Eventually it will. (145년) 전 쥘 베른의 공상과학 소설에 처음 등장한 물에서 얻는 꿈의 에너지 수소. 쥘 베른의 공상은 모두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의 시대가 왔습니다. 재생에너지에서 얻은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얻는 친환경 에너지의 상징 그린 수소. 수소 경제의 궁극적인 목표인 그린 수소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선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효율적인 친환경 사회로 그 누구보다 먼저 진입할 수 있습니다. 도전과도 같은 여정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직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죠. 하지만 가야만 합니다. 한 발자국씩 신중하게. 우리는 수소로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을 바꾸는 에너지 기술이고요. 사회를 바꾸고 또 우리 나라를 바꾸고 우리 미래를 바꾸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연료가 필요 없는 에너지, 연료가 필요 없는 발전소, 연료가 필요 없는 전기. 바로 이것이 새로운 시대를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전기는 뭐보다 안전해야 합니다. 저 첫 번째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깨끗하고 충분하게 공급돼야 되고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기를 언제 어디서나 쓸 수는 없습니다. 네?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만한 도시기 됩니다. 마음껏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쓸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쓸 수 있어요. 어디에 있어도 쓸 수 있어요.